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오랜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세어봤더니 한 일주일 정도를 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3, 4일 텀을 넘기지는 말자, 아무리 짧은 걸 해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한 주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공이 많이 드는 주제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이래저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메갈리아입니다. 네, 혹시 예상하신 분도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뭐 예상은 아니고 리퀘스트를 주신 분은 계셨죠. 메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니고 요즘 한창 이슈인 젠더 혐오에 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라고 한 3주 정도 전에 이영경님이라는 분이 댓글을 주신 적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메갈리아에 관한 것이고, 정확히 젠더 혐오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하지만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대답이라고 이제 가름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메갈리아에 관련된 영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메갈리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제 메갈리아가 어떤 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그냥 쭉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메갈리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기사나 그런 링크들을 몇 가지 그 영상 소개하는 정보란에다가 첨부를 할 테니 이제 그것들을 먼저 보시고, 그래도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사실 메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 메갈리아가 워낙 다양한 세부 주제들에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를 명확하게 특정 짓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왜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 메갈리아에는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까? 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왜 페미니즘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메갈리아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일 수도 있어요. 근데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쓰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는 제가 페미니즘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무식해서 혹시 실수할까봐 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통이라는 키워드로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에는 분명히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받는 고통이 있다. 구조적인 고통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매우 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거칠게 설명을 하자면 여성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혹은 고통을, 뭐 이를테면 맞고, 뭐 강간당하고, 뭐 살해당하고, 뭐 돈을 덜 받고, 뭐 일은 더 하고, 뭐 무시당하고, 뭐 장식물 취급당하고, 들러리 취급당하고, 뭐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뭐 가사 육아는 혼자서 전담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말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고통, 모든 것이 단지 그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바로 여성의 구조적 고통이라고 제가 말을 할 때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여성의 구조적 고통이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거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문제의 메갈리아는 이러한 고통을 경감하거나 없애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왔으며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메갈리아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메갈리아의 전부다 라고 말하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메갈리아 전문가도 아니고 매일매일을 메갈리아를 관찰하면서 오직 그것을 지상 목표로 삼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갈리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보다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메갈리아가 그냥 이제 대화 선상에 오르는 그 순간 어떤 사람들은 너도 메갈이냐? 이런 질문을 다짜고짜 해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라고 하면은 뭐 메갈리아에서 미러링으로 쓰고 있는 다양한 혐오 표현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뭐 메갈리아는 이런 말을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나쁜 집단인데 너도 그렇다면 이들과 동조한다는 말이냐, 이런 비정상적인 페미니즘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해온단 말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은 전혀 상관없이. 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그쳐 들어올까? 매우 불쾌한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뭐 트위터에서 뭐 페이스북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은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를 고민하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는데, 이제 그건 바로 저분들은 메갈리아에는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메갈리아의 태생이 되는, 배경이 되는 이제 여성의 사회적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기반해서 이제 간단한 한 가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 표를 지금 여러분한테 그려드릴게요. 이 표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긴 표예요. 여기에 여성의 사회적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네. 여성의 구조적 고통이 있다면 여기에는 메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는 관심이 있음, X는 관심이 없음 이라는 표시예요. 그렇다면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표로 사람들을 나눈다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성의 구조적 고통에도 관심이 있고 또 메갈리아에도 관심이 있고 일 겁니다.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가 좀 통하는 구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의 대화는 저는 환영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까지의 페미니즘 담론이 존재해 왔었던 정황도 아실 것이고, 미러링을 통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해야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메갈리아가 해결하고자 하는, 또 해결해 왔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열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할 여지를 많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크죠. 이 카테고리에 둘 다 관심이 있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카테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둘 다 관심이 없는 경우. 이제 뭐 여성의 사회적 구조적 고통에도 관심이 없고 또 메갈리아에도 관심이 없다. 그럼 이분하고는 메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또 하나의 경우는 여성의 구조적 고통에는 관심이 있으나 메갈리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뭘까요? 아마 제가 이분께는 많이 배울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고민을 깊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여성의 구조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현재 메갈리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액션을 그것도 집단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쵸. 여성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메갈리아에 관심을 갖지 않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성의 구조적 고통에는 관심이 없지만 메갈리아에는 관심이 있는, 심지어 많은 이런 케이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도 메갈리냐 이거를 하는 분들은 전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라고 인식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어 있으신 분들은 메갈리아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 그걸로 인한 구조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메갈리아가 하고 있는 어떤 혐오 표현들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메갈리아가 왜 생겼는지, 또 왜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거친 말들을 해야 했는지, 또 왜 맥심이랑 싸웠는지, 왜 소라넷이랑 싸웠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쓰실 의지는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메갈리아가 남혐이라서, 또 메갈리아가 뭐 비정상적인 페미니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라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실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화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이 설령 메갈리아가 남혐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메갈리아의 남혐이 싫으시면 메갈리아에 안 가시면 돼요. 메갈리아에 안 가면 혹은 메갈리아에 관련된 공간들에 안 가시면은 그런 표현들을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여성에게 쏟아지는 혐오라던가 뭐랄까 비하라던가 단순한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액션과 불이익을 여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결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외에는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런 비정상적인 페미니즘이다. 메갈리아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페미니즘 행동에 대해서 이건 정상,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더군다나 남성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의 코미디에 가깝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을 정도로 이분들은 메갈리아의 혐오 표현이 싫으신 거겠죠. 저는 이제 메갈리아를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여성 운동에 있어서 뭐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도 모르고 메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척척 박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네티즌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한국 여성으로서 저는 메갈리아 없는 인터넷보다는 메갈리아 있는 인터넷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 저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과 상황들을 많이 가져다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메갈리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들에서 어떤 분들이 보여주시는 매우 훌륭하고 명징한 어떤 대화, 논리들인데, 저는 트위터에서 눈팅이 3년인 사람인데 그 중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이 한규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한규동님은 알렉스라고 하는 이름의 토끼, 알렉스라는 토끼를 키우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메갈리아에 관련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메갈리아의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나 성과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고, 이제 그런 만큼 메갈리아를 미워하시는 분들의 공격도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메갈리아를 매우 싫어하시는 한 분이 이분께 또 얘기를 거신 거죠. 너도 메갈리아니냐? 너도 메갈이냐? 뭐 메갈리아는 이러저러한 혐오 표현들을 하는 아주 나쁘고 무서운 단체인데, 그렇다면 너도 그 중에 일부냐? 뭐 밝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걸어오셨는데,
한규동님의 답변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한규동. 전 한규동입니다. 네, 이 대화의 본질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은 자신이 악마화하는 단체를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장 자극적인 문장을 들고 와 아무에게나 들이밀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본인의 말에 두려워하며 지지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한규동님, 정말 당신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앞뒤에 긴 트윗타래가 있는데 대략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한규동님을 공격한 트위터리안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메갈리아와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나를 이런 방식으로 다그칠 수는 없다. 당신은 사실은 나를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한 방식으로 나를 다그칠 수 있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 스스로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아주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면 그 정말 무서운 사람을 내가 다그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 그 정말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피하고 싶죠, 무서운 사람은요. 메갈리아를 뭐 나치라든가 아니면 IS처럼 실제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자행했던 집단이랑 비유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메갈리아 내지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나치한테도 너 나치야? 너 IS야? 이러면서 너 만나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거냐. 진실로 두려워하는 존재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저것은 두려운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말 훌륭한 논박이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무섭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려 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무섭거나 혹은 무섭지 않더라도 자기랑 비슷하게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예의를 갖춰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대화란 경청을 수반하는 말하기이니까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지는 않겠죠. 사실 이런 태도 꽤 반복적으로 봐왔던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그랬고 9.26 사고 때도 그랬고, 뭔가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거기에 애도를 하거나 혹은 그런 나쁜 상황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상당히 대대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나는데 사실 그 사건 자체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별로 애도할 생각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 상황이 다른 누군가, 이 상황에만 관심이 가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별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해서 분개하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의지도 없는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일부분만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때문에 이 모든 행위는 부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정말 멋없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꽤 간단한 얘기예요. 얼만큼 간단한 얘기냐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진실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그 고통에 대해서 대화할 수 없어요. 설령 대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도 그건 착각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은 방해에 가까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타인의 고통에 진실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그 고통에 대한 대화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 관심 없이 대화하고 있다면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방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는 별 관심 없으면서 그냥 메갈리아의 어떤 언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메갈리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께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생각과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지요. 만약에 여성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셨다면 아마 메갈리아에게 조금은 부드러운 내지는 좀 고맙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지금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저는 실제로 메갈리아가 등장하기 전인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삶이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혹은 뭐 일터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여성 혐오적인 혹은 어떤 여성 차별적인 비하적인 표현을 듣거나 행동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제기하기가 훨씬 편해졌고, 그리고 그 이의 제기를 당하는 사람도 훨씬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자기를 돌아보고 만약에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을 고쳐서 훨씬 더 나은 그런 대화와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해진 무드가 생겼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를 저는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메갈리아에 대해서 매우 고마운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즉, 싫은 걸 싫다고 말해도 좋은 분위기,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이거를 만드는데 분명히 메갈리아는 세운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역시 걱정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영상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떠나서 너도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거냐, 너도 메갈이냐, 이제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저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갈리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대화가 실패한다면 오히려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 거겠죠. 하여튼 네, 참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더더욱 인내심을 갖고 유보하는 마음을 갖고 많은 대화를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성의 구조적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메갈리아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오늘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뭐 티셔츠다 뭐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많이 안 했는데 뭐 이번 사안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메갈리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혹은 뭐 제가 이 영상 안에서 이야기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좋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생각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